2023년도 보육 새학기 전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에 앞서 2023년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시스템 중단 기간은 2월 28일 화요일 18시부터 3월 2일 목요일 08시까지 3일간입니다. 이 기간 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는 2월 28일 화요일 18시 이후에 야간 연장 보육한 아동의 이용 현황 확정이며 기간은 3월 2일 목요일 08시 이후입니다. 아동 사전퇴소 예약 오픈은 2월 21일 화요일부터 28일 화요일 18시까지 8일간 원스크린과 기존 아동관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 등록 기한은 2월 28일 화요일부터 3월 8일 수요일까지 8일간입니다. 3월 초 출결 정보 수정 및 유예 기간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며 보육교직원 사전면직 신청 및 승인 기간은 아동 사전퇴소 예약 기간과 동일하게 2월 21일 화요일부터 28일 화요일 18시까지 원스크린에서 가능합니다. 주요 일정표입니다. 해당 일정표를 보시고 기한 내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교육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학기 전환 주요 업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고 원스크린을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 처리하는지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간 보육료, 연장 보육료,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출결 정보 수정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 새학기 전환 주요 FAQ와 질의응답 만족도 조사를 끝으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주요 업무 일정입니다. 어린이집 주요 업무 일정은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중단 기간을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중단 기간은 2월 28일 화요일부터 3월 2일 목요일 08시까지이며 2월 28일 시스템 중단 전까지 해야 할 업무는 첫 번째 2월 보육 아동의 이용 현황 확정, 두 번째 2월 28일 퇴소 예정 아동의 사전 퇴소 예약, 세 번째 2월 말 3월 초에 면직 교직원의 면직 신청, 네 번째 전자출결 민간업체 계약 체결 현황 확인입니다. 다음으로 3월 초 시스템 오픈 이후부터 해야 할 업무 첫 번째는 전자출석 민간업체 태그 매칭, 두 번째 보육료 수납액 및 필요용 및 수납액 등록, 세 번째 신규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 및 신학기 입소 아동 등록, 네 번째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반 배정, 다섯 번째 지자체 특수시책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업무 처리하셔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2월 21일부터 3월 18일 기간 동안에 각 업무 시작일에 맞춰서 어린이집 공지사항에 맞춤 정보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헬프데스크 말고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면 어떤 업무 처리하셔야 되는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스크린을 활용해서 새학기 업무 전환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스크린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을 열면 왼쪽에 새학기 전환 업무 간소화 메뉴와 오른쪽에 새학기 전환 원스크린 바로가기 키보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새학기 전환 업무 간소화 원스크린이 실행되면 새학기 전환 시기에 처리해야 할 업무와 업무 처리 기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을 통해 새학기 전환 관련된 주요 공지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기간 경과되거나 마감 임박, 예정 업무 등 업무 처리 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시고요. 업무 박스를 클릭해서 빠르게 업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새학기 전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말 시스템 중단 전까지 해야 할 업무 첫 번째 2월 보육 아동의 이용 현황 확정입니다. 2월 보육한 아동의 바우처 생성과 보육료 결제를 위해서는 시스템 중단 전까지 반드시 이용 현황을 확정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대상은 2월에 보육한 모든 아동이며
시스템 중단 전인 2월 28일 화요일 18시 이전까지 처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간 내에 이용 현황을 확정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3월 초 기간 보유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스템 중단 전까지 2월에 보육한 모든 아동을 이용 현황 확정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원스크린을 활용해서 2월 보육 아동의 이용 현황 확정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원스크린에서 이용 현황 확정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작업 연월과 아동을 확인하고 작업 연월을 2023년 2월로 설정 후 검색합니다. 이용 현황 확정 처리할 아동을 선택한 후 저장과 확정 버튼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이때 전자출석부 상의 출석 일수하고 이용 현황 구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용 현황을 해제 후 보육 일수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이용 현황 저장 확정을 재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정 완료 아동 수를 확인하시고 미확정 아동 수가 0명이면 모두 업무 처리 완료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간 연장과 휴일 보육 아동도 미확정된 아동이 없도록 모두 확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용 현황 확정 처리 후 원스크린에 가시면 확정 대상 아동 수가 0명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 대상 아동 수가 0명이 되면 완료된 것이며 2월 28일 시스템 중단 이후에 야간 연장 보육한 아동은 시스템 오픈 후인 3월 2일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2월 말 시스템 중단 전까지 해야 할 업무 두 번째, 2월 28일 퇴소 예정 아동의 사전 퇴소 예약입니다. 2월 말 졸업하거나 퇴소 예정인 아동에 대해서는 사전 퇴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신청 기한은 21일 화요일부터 28일 화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에는 모든 아동이 탈반 처리되고 보육 연령도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에 퇴소할 아동은 사전 퇴소 예약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11일 이상 출석한 아동이 만약 2월 보육료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27일 이전에 퇴소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이용 현황 재확정한 다음 퇴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원스크린에서 2월 말 졸업 퇴소 예정 아동을 사전 퇴소 예약해 보겠습니다. 아동 퇴소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현원 탭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아동을 선택 후 새학기 전환 퇴소 예약을 누릅니다. 이때 이용 현황 미확정 아동과 반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사전 퇴소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해당이 없다면 확인을 누른 후 사전 예약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기존 아동관리 화면에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퇴소할 아동을 선택 후 새학기 전환 퇴소 예약 버튼을 누릅니다. 사전 퇴소 여부가 미신청에서 신청으로 변경되면 사전 퇴소 예약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아동 사전 퇴소 예약을 완료 후 원스크린 돌아가 사전 퇴소 인원을 확인합니다. 이때는 2월 28일자 퇴소할 아동을 미리 예약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퇴소 인원은 0명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똑같은 업무를 사전 퇴소가 아닌 상시 퇴소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현원 탭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아동을 선택 후 새학기 전환 퇴소 예약이 아닌 퇴소 일자를 지정한 다음 퇴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상시 퇴소는 미래 일자로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일자와 현재 일자만 지정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소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다음 버튼이 생성됩니다. 이때 퇴소 필수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퇴소 조건인 반배정과 이용 현황을 확인 후 반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반배정 후 저장, 이용 현황 확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용 현황 확정, 이후에 퇴소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퇴소 이후에는 퇴소 탭에서 퇴소한 아동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시 퇴소 아동을 퇴소 처리 후 원스크린으로 돌아가면 2월 말 퇴소 인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말 시스템 중단 전까지 해야 할 업무 세 번째, 2월 28일 화요일, 3월 1일 수요일에 면직 예정인 보육교직원의 사전 면직 신청입니다. 2월 말 3월 초에 면직 예정인 교직원은 사전 면직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새학기 전환 때문에 시스템이 중단되므로 사전 면직 신청을 이용해서 면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은 21일 화요일부터 28일 화요일 18시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2월 28일과 3월 1일 기간 동안의 면직 예정인 교사에 대해서만 사전 면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자체 승인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사전 면직 승인 이후에도 상태는 임용이며 지정한 면직일이 지나야지 면직으로 변경됩니다. 원스크린에서 보육교직원 사전 면직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면직 신청 박스를 클릭 후 면직하고자 하는 교직원을 선택합니다. 교직원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 면직 신청 사유와 신청 일자를 선택 후 사전 면직 신청을 체크합니다. 이때 면직 일자는 2월 28일과 3월 1일 두 기간 중 하루만 선택 가능하고요. 면직 신청을 버튼을 누르면 면직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면직 신청 처리 현황 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내가 면직 신청한 보육교직원의 신청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지자체 승인 전까지는 면직 신청 처리 현황에서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면직 신청 완료 후 원스크린으로 돌아가면 메인 화면에서 보육교직원 신청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면직 신청 인원과 승인된 인원을 해당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월 말까지 해야 할 업무 마지막 전자출결업체 계약기간 확인입니다. 계약 중인 민간업체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시스템 중단기간 내에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규 재계약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처리 기한은 2월 28일 화요일 18시까지이며 기존 계약 만료일이 시스템 중단기간 전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연장 계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 연장 계약을 등록하지 않으면 2월분 연장 보육료가 생성되지 않으며 3월 2일 전자출석부 또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지원에서 민간업체 계약 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서 안심등하원 계약관리로 들어가 계약한 업체의 계약 기간과 회사명을 확인합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이 업체는 계약 기간이 2030년 2월 28일까지인데요. 계약 기간이 시스템 중단인 23년 2월 28일에 이전에 종료되지 않으므로 신규 재계약은 필요치 않지만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이 확인해보고 2월 28일 이전이라고 하면 신규와 재계약 등록이 필요합니다. 2월 말 시스템 중단 전까지 해야 할 업무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시스템 중단 기간은 2월 28일 화요일 18시부터 3월 2일 화요일 08시까지이며 이 기간 전에 해야 할 업무는 첫 번째 2월 보육 아동의 이용 현황 확정, 두 번째 2월 말 퇴소 예정 아동의 퇴소 처리, 세 번째 면직 예정 보육 교직원의 면직 신청, 네 번째 전자출결 민간업체 계약기간 확인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입소할 아동의 태그 매칭이 완료되면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별로 수납액을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이고 처리 기한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9일간입니다.
이때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하지 않으면 3월 보육료 결제와 아동 퇴소, 이용현황 확정 처리 또한 모두 불가능하니 반드시 시스템이 오픈하자마자 보육료 수납액 먼저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처리기한 내에 등록하지 못했거나 혹은 오입력한 경우에는 저희 헬프데스크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으로 요청하시어서 보육료 수납액을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번거로우니 반드시 시스템이 오픈되고 3월 2일부터 10일까지 해당 기간 내에 보육료 수납액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3월 2일 시스템 오픈 후에 원스크린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보육료 수납액 화면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때 보육료 수납액의 시도 수납액을 확인 후 필요시 금액을 변경하면 되는데요. 유효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이며 필요할 경우 보육료 수납액을 변경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보육료 수납액 업무는 완료됩니다. 원스크린으로 돌아가 등록 여부가 완료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면 정상 완료된 것인데요. 이때 시스템 오픈 이후에 보육료 수납액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스크린의 다른 업무도 처리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3월 2일 시스템 오픈 이후에는 보육료 수납액 먼저 처리하시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육료 수납액 등록이 완료되면 세 번째로 신규 보육교직원의 임용 신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3월에 신규 임용될 보육교직원의 임용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작일을 근로계약서상의 근무 시작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다른 어린이집에 임용 중이거나 혹은 면직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보육교직원은 임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승인해야지 임용 처리가 완료됩니다. 원스크린에서 3월 신규 임용 보육교직원의 임용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임용 신청은 신규 임용과 재임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신규 임용 먼저 처리해 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신규 임용을 위해서는 원스크린에서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 신규 임용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교직원 임용 신청 버튼을 클릭 후 새로 임용하게 될 보육교직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를 온라인 제출로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첨부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각 항목에 맞는 파일을 업로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기타 항목에 업로드 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신규 임용 신청이 완료됩니다. 임용 신청 후에는 승인 현황과 신청 현황에서 정보를 확인 가능하고 임용 신청이 완료되게 되면 원스크린 화면에서 임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스크린에서 3월 재임용하게 될 보육교직원의 임용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에서 재임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면직한 보육교직원 명단이 쭉 보이실 텐데요. 이 중에서 재임용할 보육교직원을 클릭 후 교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임용 신청 일자를 선택 후 임용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재임용 신청이 완료됩니다. 임용 신청한 보육교직원의 현황은 임용 신청 처리 현황 버튼을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3월 2일 시스템 오픈 후 해야 할 업무 네 번째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 등록입니다. 3월 신학기 입소 확정한 아동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처리가 필요한데요. 우선 입소 대기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만 원스크린으로 업무가 가능하며 직장과 협동 어린이집은 원스크린에서 아동 등록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 연장, 휴일, 방과 후 시간제 보육 아동도 원스크린이 아닌 기존 아동관리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은 2월 28일 화요일부터 3월 8일까지이며 입소일은 미래 일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원스크린에서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신학기 확정 아동 등록을 클릭 후 입소 등록할 아동을 조회합니다. 아동 선택 후 정보를 확인하고 입소 항목 자동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른 후 아동의 자격과 실명 확인을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입소일을 지정하고 반배정 처리 후 입소 저장을 클릭하면 입소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때 퇴소한 아동이 재입소할 경우에는 실명 확인 버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소 아동을 등록하고 나서 원스크린으로 돌아가면 입소 처리 아동 수가 보입니다. 이때 입소 처리 필요 아동 수가 0명이 되면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앞서 입소대기 미적용 어린이집의 아동 등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입소대기를 적용받지 않고 또 야간 연장 휴일, 방과 후 시간제 보육만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아동 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에 들어가 어린이집 운영, 아동 관리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아동의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시스템 오픈 후 해야 할 업무 5번째,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반배정입니다. 3월 초에는 모든 아동하고 보육교직원이 탈반 처리되고 아동 연령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반배정이 필요한데요. 처리 기한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이용현황 확정 전까지입니다. 처리 방법은 신규 반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반에 담임교사와 아동을 배정하면 됩니다. 이때 반에 배정되지 않은 아동은 이용현황 확정과 보육료 결제, 퇴소 또한 불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스크린에서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반배정해 보겠습니다. 반 관리를 클릭 후 먼저 신규 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신규 반 생성을 위해서는 새학기 반 생성, 반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학기 반 관리에서 반 추가를 클릭 후 반명과 반 구분을 입력합니다. 이때는 담임교사 없이 반 생성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만약 운영하지 않는 반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미사용 반을 삭제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동과 교사가 배정되어 있으면 삭제가 불가능하고 기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간보육료 생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보육료 승인 전까지는 반 삭제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이 생성되었다면 아동과 교사를 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사와 아동을 배정한 반을 선택 후 반에 배정할 담임교사와 아동을 한 번에 선택한 다음 배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담임과 아동이 반배정된 것이 확인되면 반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원스크린으로 돌아가 미배정 아동 수가 0이 되면 반배정까지 완료된 것입니다. 3월 2일 시스템 오픈 후 해야 할 업무 6번째,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입니다.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 또한 시도지사가 결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서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데요. 대상은 전국 어린이집이고 만약 필요경비 수납액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 수납액은 처리기한 내에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정보공시 화면에서 언제든 수정 가능합니다. 처리기한은 2023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22일간입니다. 원스크린에서 필요경비 수납액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필요경비 수납액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시군구 한도액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오른쪽에 어린이집 수납액을 등록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필요경비 수납액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때 글씨가 검정색으로 조회되면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메인으로 돌아가 필요경비 수납액 진행 상태가 완료로 보여지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3월 2일 시스템 오픈 후 해야 할 업무 마지막 지자체 특수시책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초에 시책을 적용받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은 그 아동의 자격과 금액을 확인 후 만약 금액과 자격이 맞지 않다면 지자체에 문의해 이를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자격과 대상이 맞지 않다면 저희 헬프데스크가 아닌 지자체로 문의하셔서 수정해 주셔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보육료 결제 전에 확인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 등록 여부 확인, 보육교직원 임용 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 등록 완료 확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 책정 여부 확인,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반배정 여부 확인, 지자체 특수시책 사업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3월 이용연항 확정 여부 확인입니다. 다음으로 새학기 전환 체크리스트에 대해 잠깐 살펴볼 텐데요. 저희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중단 기간을 전후로 2월과 3월에 처리할 업무가 각각 다릅니다. 보이는 화면은 출력해서 어린이집 새학기 전환 기간 내에 각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체크해서 모든 항목을 처리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간 보육료 위반 사유 해소 방법과 연장 보육료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간 보육료 위반 사유 해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미배정, 회계복고 위반, 아동 반미배정, 이용연학 미확정, 휴폐지 어린이집의 아동 퇴소 미처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 방법대로 조치 후 연장 보육료 재생성 버튼을 기간 보육료 재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위반 사유가 없는 어린이집이 재생성 버튼을 누르게 될 경우에는 금액이 잘못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위반 사유 해소 후 재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재생성 버튼이 아닌 신청 버튼을 눌러서 기간 보육료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 보육료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기간 보육료 지급 대상이 있는 아동을 퇴소하거나 반삭제할 경우에는 기간 보육료가 상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간 보육료 신청 후 반삭제를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반삭제 후 복구 시에는 삭제한 반과 동일한 정보로 복구해 주셔야 되고 해당 반에는 아동을 배정하면 안 됩니다. 기간 보육료를 재생성하고 신청 완료되면 이후에 반배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육나이 수정은 헬프데스크가 아닌 지자체로 요청하시어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기간 보육 생성 전에 보육나이를 수정하게 될 경우 수정된 보육나이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간 보육료 신청 생성 이후에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보육나이를 수정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장보육료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연장보육료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17시 이후에 연장보육을 제공하였고, 두 번째, 전자출결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세 번째,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연장보육료가 미생성되었다고 문의하시는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이유가 많은데요. 첫 번째, 민간업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민간 전자 출석 정보가 보육통합으로 넘어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업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안심등하원 계약관리에서 업체의 선택 후 계약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사유인 민간전자 출결 정보가 보육통합으로 넘어오지 않은 경우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어린이집 운영, 아동 출석 관리에서 등하원 시간을 확인 후 연장 보육료 재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28일 출결 정보는 시스템이 닫힌 이후에도 정상 집계되니 연장 보육료도 정상적으로 생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출결 정보 수정 관련 공지사항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는 민간업체 계약사항 변경과 태그 배급 일정에 따라서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집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일부 출결정보 수정 기한을 연장할 텐데요. 출결정보 수정 연장 기한은 3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며 11일부터는 기존의 3일 규정에 따릅니다. 출결정보 수정 방법은 어린이집 운영, 아동 출석 관리에 들어가 출석부 등록을 통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3일 이전의 출석 정보는 출석부 등록에서 수정하고 3일이 경과한 출석부는 출석부 수정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출석부 유예 기간이 3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출석 정보는 출석부 등록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 이후에는 출석부 수정에서 출석부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는 일정과 같이 3월 2일부터 10일까지가 출결정보 유예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3일 이전에 출석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일부터 10일까지는 출석부 등록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3월 11일부터는 기존의 3일 규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3월 8일부터 10일까지만 출석부 등록해서 수정 가능하고요. 그 기간이 경과한 3월 7일 이전의 정보는 출석부 수정해서 출석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 새학기 전환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새학기 전환 주요 FAQ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을 사전 퇴소 신청했는데 퇴소 인원이 0명으로 보여요. 해당 아동의 사전 퇴소 여부가 신청으로 확인된다면 퇴소 예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됐으며 해당 아동이 사전 퇴소 예약만 한 것이기 때문에 28일에 퇴소됩니다. 28일 퇴소 이후에 아동 수가 변경되므로 퇴소 이전에는 사전 퇴소 인원이 0명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3월 신규 입소 아동의 입소일을 3월 2일로 등록해도 되나요? 입소일은 아동이 실제 어린이집에 등원한 날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월 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보육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2일로 입소 등록해도 보육료와 보조금 생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휴일 보육 아동일 경우 3월 1일부터 등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입소일을 3월 1일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월 초 아동의 입소일을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지침이 각각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어 입소일 지정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신규 임용되는 보육교직원의 임용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보육교직원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무 시작일을 임용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새학기 전환 해야 할 업무를 쉽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새학기 전환 업무 간소화 원스크린에 접속하시면 각 업무별 간단한 설명과 처리 기한, 업무 처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공지사항에 저희 새학기 전환 체크리스트를 올려드릴 예정이니 해당 체크리스트와 업무 간소화 화면을 활용하시어 새학기 시기에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월 이후 입소대기 아동 명단이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지원 시스템 입소대기, 아동 입소대기 메뉴에서 검색 조건의 입소 희망 예정어를 수정하시면 이후에 입소 희망 아동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오픈 후 아동 자격이 일반 아동으로 보여집니다. 4월 2일 시스템 오픈 이후 첫 주간은 아동 자격이 일반 아동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아동 자격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에 저희 3월 둘째 주 중에는 정상적으로 보여질 예정이니 지자체와 헬프데스크에는 3월 첫 주 말고 이후에 아동이
아동의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이 1월, 2월 중에 입소하려고 할 때 방법이 궁금합니다.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이 1, 2월 중에 입소하려고 할 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학기 입소 확정 아동을 취소하시고 상시 입소대기 메뉴에서 입소대기 아동관리 화면에서 입소 확정 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단 이때 신학기 확정 취소 후 상시 입소대기에 입소대기할 경우에는 순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아동보다 점수가 높은 아동이 먼저 아동 입소대기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순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소 희망 예정월이 3월인 아동이 1월에 즉시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입소 희망 예정월 변경해서 어린이집에서 입소 확정이 가능합니다. 탄력 편성 신청은 언제 해야 되나요? 탄력 편성 신청의 경우 23년 지침 67페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3월에서 5월입니다. 또한 탄력 편성은 기존 재원 아동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고 신규 아동은 탄력 편성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탄력 편성 또한 지자체마다 세부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문의는 지자체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재임용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상태가 휴직인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직원 관리 화면에서 상태값을 휴직으로 설정해서 검색하신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복직 신청해야 합니다. 새학기 전환 시 보육교직원 직위 변경과 겸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직위 변경과 겸직 신청은 시스템 중단 기간 이후에 재오픈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직위 변경 시에는 원스크린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직원 관리,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직위 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신청이 아닌 직위 정정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직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직위 정정은 신청한 직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시군구에 요청하시어 수정하시는 버튼입니다. 직위 변경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눌러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출석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출석일을 제외하고 3월 2일부터 10일에 한하여 해당 기간 내에 출석한 정보는 출석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중단 이후 야간 연장 보육 아동의 이용현황 확정 시기가 궁금합니다. 2월 28일 18시 이후 시스템 중단된 이후에 야간 연장 보육을 한 아동이라고 하면 3월 2일 시스템 오픈 이후에 확정 처리해 주셔야 하고요. 그 이전에 야간 연장 보육을 한 아동이라면 시스템이 중단되기 이전에 야간 연장 보육 아동 이용현황 확정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상하 위반 편성 아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의 상하 위반 편성 아동의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다시 원나이로 복구됩니다. 계속해서 상하이 연령반 편성을 원하실 경우에는 다시 부모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시군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스템 중단 후 2세 반인 바다반을 3세 반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이미 운영 중인 반의 반명과 반 속성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바다반을 3세아 반으로 운영해야 할 경우에는 기존 2세아 바다반을 삭제 후 신규 3세아 반을 생성해서 반명을 바다반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때 복구를 선택하게 되면 다시 2세아 반으로 생성되니 반드시 신규 반으로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 삭제 기간 보육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반을 삭제할 경우 기간 보육료 신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 보육료 신청 이후에 반 삭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재임용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상태가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직원 관리 메뉴에서 휴직으로 설정하여 검색 후 신청해서 복직 신청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은 사전면직 신청하고 싶은데 복직 후에 사전면직 처리해야 하나요?
휴직 중인 보육교직원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는 복직 처리하지 않고 바로 사전 면직 처리하시면 됩니다. 새학기 전환 원스크린에서 보육교직원 면직을 클릭하면 상태가 임용, 휴직인 보육교직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면직시키고자 하는 보육교직원을 선택 후 면직 신청 처리하면 됩니다.